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입니다. 드디어 북한이 침묵을 깨고 미국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왜 크리스마스 날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주목했는데 결국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죠. 크리스마스 날 큰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응징이 두려워서 미사일을 쏘지 못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서 받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진위 확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북한은 트럼프나 아니면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 반드시 간다, 그리고 반드시 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전 세계 누구가 됐든 간에 자기 최고 지도자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한 요인을 납치하고, 또 이것은 바로 김정은도 납치할 수가 있고 사살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 향해서 참수작전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도 미사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중단거리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인공위성도 하나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엔진 미사일 실험을 했죠. 약 한 달 전에 2번에 걸쳐서 엔진 실험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에서 2번에 걸쳐 엔진 실험을 하고 자위적 국방력의 전략적 지위에 다가설 수 있는 한층 강화된 실험이었다고 북한이 선전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체 연료에 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 고체 연료를 실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또 연말을 전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중국에도 그렇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 연료를 수입하는 루트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구권 사회주의, 옛 소련에 의존했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폴란드라든가 벨라루시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을 통해서 수입하는 루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루트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라루시나 러시아를 통한 루트는 차단됐다고 합니다. 왜? 이 상당히 많이 여기서 미사일 부품이 들어가고 또 미국 29기와 같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에 발사되는 그 부품들이 상당히 옛 동독권 사회주의 나라로부터 밀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가장 들어오기 쉬운, 왜? 압록강, 두만강 합해서 삼천리, 1200km에 달하는 이 방대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하는 것이, 또 밀수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미사일 부품이나 연료 부품이 막히자 중국 쪽에 들어가 가지고 고체 연료를 만드는 그 원료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공안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원료나 부품을 사오지 못한 제2자연과학원의 수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다시 말씀해 고체 원료를 사들이는 담당자가 중국에서 잠적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제때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원료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뻔하죠.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완성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SLBM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SLBM에는 뭐 액체 연료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북한이 노리는 것은 고체 연료에 의한 SLBM이나 고체 연료에 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 목표이고 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보장하지 못한 담당자가, 수입 담당자가 고위층이죠. 고위층 담당자가 중국에서 잠적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쏘지 못했고 SLBM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전폐하고 북한이 목표로 했던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인공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정찰위성을 장착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했고 이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했는데 성층권에 띄우는 것이 최종 목표였는데 이것을 쏘아서 자기네들이 정찰위성이 아닌 과학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즉 몇 개 안 되는 나라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완전한 자유적 국방력을 갖춘 완벽한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누리려고 했지만 이 원료를 수입하지 못해 크리스마스 날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인공위성을 쏘지 않고 고체 연료에 의한 인공위성이 아니라 차라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가 아니면 SLBM을 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쏠 수 있지 않았냐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연료 문제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왜? 중국이 최근에 들어와서 11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공안 검색과 그리고 세관의 검색을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방직 설비라든가 기계 설비로 위장돼 가지고 들어가도 세관에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북미 관계가 사이가 벌어지고 특히 10월 달에 비건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의 고위층 회담이 파괴되면서 북한이 문을 차고 나간 이후에 세관 검색에서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왜? 북한이 이런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미 만들어 나온 ICBM이나 또 아니면 중단거리 미사일 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이미 만들어 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미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화성 14호, 15호라고 발사했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또 미국을 놀래우려면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하게 한 위성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침묵을 지켰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정인의 전원회의 특히 크리스마스 날을 선물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이 김정은이가 아니고 이 김명길 순회대사와 이태성 외무성 부상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김정은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의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연말까지 아직은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날이나 28일 날이나 29일도 북한은 쉬는 날이 없다. 김정은이 소집하면 무조건 소집하기 때문에 28일이나 29일에도 당전의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30일 날이나 31일 날은 제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31일 날은 열리지 않을 거다. 마지막 날 그리고 1월 1일 신년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열리지 않는다. 가장 확실하게 열릴 수 있다면 열리게 된다면 28일, 29일, 일요일 날 30일까지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아마 내일쯤 김정은의 연설문이 노동신문에 실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김정은의 연설문, 신년사도 마찬가지고 연설문이 나오면 반드시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이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의 김정은의 연설문을 모든 조선노동당 당원들에게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김정은이 당정인의 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외정책과 대미정책, 대남정책을 대해서 발표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강경일변도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미사일을
쏘지 않으려고 해서 안 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미국과 트럼프가 두려워서 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의 연설문을 통해서 당정인의 제7기 5차 전원회의 연설문을 통해서 대미 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1일 지나서 1월 1일부터 1월 7일, 8일 사이에는 아마 북한의 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데드라인 12월 말까지 정한 것은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우리는 미국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엄청난 정보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고체 연료를 만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를 만드는 그 원료를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해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때까지는 밀수하고 몰래 들어가는 것도 묵과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미 관계가 틀어지고 또 북한의 미사일 쏘는 움직임이 강화되자 검열을 강화해서 미사일 부품과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에 들어가는 원료를 차단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위치를 보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냥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료를 수입하는 책임자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왜? 들어가면 총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잠적한 그 미사일 원료 수입하는 그 사람만 우리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3세계로 망명이 된다면 물론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이 방송을 본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준다면 그분이 안전하게 제3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제3국으로 갈 수 있게끔 또 미국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연락을 부탁드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반드시 안전하게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3일만 이틀 내일하고 모레면 이 금년이 다 갑니다. 2019년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2,500만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인권과 평화가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북한 2,500만 주민도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